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겁니다.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에 전무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 이스타젯의 관계자가 모기업이죠. 본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타항공에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항공기 운항 정비, 항공권 발권 사무 능력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냈느냐. 업무가 불가한 사람이다 라는 취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측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분에게 일을 시키려 하지 말라. 그분에게 일을 시키지 말래요. 그냥 놔두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이 확보한 진술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은 어떻게 항변하고 있는지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보좌관 출신이라든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전공, 전문성과 무관하게 그런 걸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승무원이나 엔지니어 아니면은 뭐 조종사 아니면은 그러면 취업을 못 합니까?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항공사라는 것이 보면 항공회사가 아니라 직원 4내지 5명 규모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런 정도 항공권 판매하는 회사에 뭐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 채용 청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긴 것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발권 업무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거 발권이라는 게 전공이 따로 있겠습니까? 전공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이게 지금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논리인데, 자, 그런데 같이 일한 직원들의 진술은 그것도 못하던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뭐 처음에는 그것도 못할 수가 있죠. 저는 그거보다는 네. 실제로 뭐 발권 업무는 2, 3개월 동안에 실제로 훈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발권 업무도 못하고 그럼 별로 일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800만 원 줬다.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등한 월급을 받았다면, 그리고 월급 외에 어떤 그 주거 실비 지원을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어떤 항공회사가 육지에 발권 업무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800만 원 주는 그런 항공사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채용할 수 있고, 저는 생각보다 타이 이스타젯이 뭐 심각한 어떤 고차원적인 회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육지에서 발권 업무하는 회사라 그러면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처음부터 배운다는 입장에서 수습 기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200만 원 받고 그렇게 일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바로 전무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전무로 갔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사장, 뭐 지사장이겠죠. 그 사람보다 월급이 더 많았다. 다른 사람은 거의 원래 실제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건 심각한 특혜라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네. 일을 못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죠. 발권 업무 안 했던 사람이 한두 달 말하자면 직무 관련 훈련을 통해서 발권 업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아예 일하지 말고 놔둬라. 그렇다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죠. 모르는 건 괜찮은데 일을 하지 안 시키면서 누구보다 많은 월급을 받게 했다.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타이 이스타젯, 그러니까 이 문 전 대표의 사위가 있었던 그 회사의 대표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은 더 구체적이에요. 당시에 서 씨가 받았던 월급이 방금 말씀 들으신 대로 800만 원입니다. 체류비도 350만 원, 이렇게 1,150만 원이겠죠. 월에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인데 경력이 너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그때는 대통령 사위인 줄도 모르고 아유 낙하산이네 라면서 구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사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만 항공 일을 좀 배우라고 밤에 공항에 보내서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그 정도로 업무의 어떤 능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도 왔더라. 그래서 방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기업 본사에 그분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에게 일 시키지 말아라. 그냥 놔두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송 대변인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기업에서 월급을 공짜로 주는 법이 있습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을 굳이 채용해서 월급을 준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부모나 친척, 어떤 배경이 되는 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린 그런 경우를 네 글자로 채용 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네 글자로 언어도단이라고 하죠. 지금 이 서모 씨는 결국엔 타이 이스타젯에 있을 때 업무 능력도 부족했고 원래 항공업계 경력도 없었고 그런데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될 무렵에 원래 다니던 게임 회사도 그만뒀고 그래서 문다혜 씨 부부는 멀쩡하게 살던 집을 팔고 태국으로 이주까지 했고 그러면서 회사에 별다른 생산성이나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월급과 체류비를 합해서 1년에 1억 원 이상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그 돈을 누구를 보고 줬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혹 그리고 혐의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혹은 결국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남겨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타이스타젯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 이거는 검찰이 흘린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이분 또 그리고 타이스타젯에 함께 일했던 분들이 기자들 취재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밝힌 내용들이 기자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서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 임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그 당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재구성을 한 그래픽 같이 보시면요. 그 자리에 한 4명 정도가 있었나 봐요. 타이스타젯의 대표 이 박 씨와 또 본사 이스타항공의 대표, 이스타항공의 전무, 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는데 너무 편한 옷차림을 입고 왔더라. 원래 이렇게 상급자들 만나고 하면 좀 예를 갖춰서 타이도 입고 착용하고 이렇게 올 텐데 그러지 않고 너무 편하게 와서 타이스타젯 대표가 그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신지호 의원님. 저희가 이미 11월에도 작년 11월입니다. 그때도 보도를 해드렸었어요. 2018년에 이상직 전 의원이 이 박 대표라는 분한테 이력서를 한 장 탁 던져준답니다. 그러면서 월급 800만 원, 체류비 350만 원 이렇게 줘라. 직급은 전무해라. 이렇게 딱 정해주고 갔다라는 게 지금 박 대표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장인 찬스로 저기에 그냥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지만 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난 그냥 돈만 받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근데 우리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이 드레스 코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의 장례식장에 가는데 왜 이상한 그 복장으로 간다. 그건 예가 아니죠. 예. 예가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가 취업을 하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상견례 하는 자리입니다. 상견례라는 건 처음 이런 거고 사람은 다 그 첫인상을 좋게 주기 위해서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그 의관을 정제하고 이런 표현이 우리 옛날에 있었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한 친구들하고 생맥주 한잔 할 때 하는 그런 그 옷차림으로 나갔다. 그건 무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회사 대표가 누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